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6월 7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뭐 날씨는 뭐 썩 좋지는 않네요. 요즘 하루는 날씨가 엄청 밝고 하루는 어둡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그 기후 위기가 우리 삶 속으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열대 기후 같은 갑자기 비가 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일이 참 많죠. 자,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세상의 변화가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나는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가 투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투자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투자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함과 동시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것들이 투자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6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이번 주 주간 전망 간단하게 살펴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명품의 경제학이라는 내용으로 뇌피셜 가득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미국 시장 정리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정리보다는 한국 장전에서 어떤 것들을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여부들을 주로 올리는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전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거 이미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편집하고 이러니까 오늘 생으로다가 빨리 한번 올려볼게요. 최대한 빨리 올리는 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 그것도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글도 안 쓰고 뭐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그냥 생으로다가 올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지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6월 15일과 16일 있을 FOMC 회의 개최 전까지 약간의 눈치 보는 장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다음 주가 그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말에는 있을, 뭐가 있죠? 이번 주말에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 FOMC 회의하기 전에 그 앞단 10일 동안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없어요. 그래서 연준 인사 발언으로 이렇게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합해져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인사로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주말에 그 몇 가지 발언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스케줄표를 보면 어디 갔냐? 스케줄표를 보면 10일 미국 시장 10일 목요일에 증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일 날도 금융안정성감독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보도가 될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주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4월 달에 연일 기준으로 4.2%가 올랐습니다.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예요. 13년 만에 최대치가 발표가 됐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발표될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상은 전달비 0.4%, 전년비 3.4%일 것으로 봅니다. FOMC의 기준 물가 목표치는 얼마라고요?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가 돼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그러나 전달 대비 얼마나 수그러들 것인지 여부, 전달보다 더 올라간다면 시장 쇼크는 조금 크겠죠. 그런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장에서 이 그 소비 지출 관련 CPI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약간 변동성을 줄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 눈치를 보는 시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드리죠. 명품의 경제학. 감히 이렇게 명품의 경제학을 이렇게 저는 접근하겠습니다. 그 인문학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명품을 찾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2017, 18년들도 막 40몇 프로, 30몇 프로 이렇게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포착되는 분기 실적 보면 미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 증가, 매출 증가가 장난이 아닌데요. 덕분에 에르메스, 루이비통, 뭐 캐링 이런 등의 명품 회사들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것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양극화 상황들이 훨씬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다.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과거는 씨족 집단 사회이기도 했었고 부족 집단 사회이기도 했었고 또 마을 공동체의 마을 공동체에서 삶을 영위했죠. 그래서 뭐 철순애가 무슨 일이 있다, 뭐 영인애가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았고 그리고 또 상호 부조도 이루어졌죠.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 예를 들어 애를 낳았으면 뭐 미역을 갖다 준다든가 뭐 초상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일을 도와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마을 공동체에서는. 그런데 이제 현대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현대화 되면서 그런 어떤 마을 공동체들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아주 장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의지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이 생존 법칙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아주 급격하게.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관계성이 굉장히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속에서 일종의 익명성이 나타나죠. 친구들까지도 익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 마을 공동체는 진짜 속속들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요즘 현대 사람들이 한 100년 전에 마을 공동체로 가면 황당할걸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친구들 간에도 익명성이 상당히 있죠. 내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알지만 일부는 모르는, 그나마도 한국 사람은 많이 아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 뭐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익명성이 강화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튜브를 끼고 있는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건데 한국도 서서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개들만 군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개들도 이렇게 주인 없는 개들 보면 한 4-5마리 이렇게 뭉쳐서 다니는 거 볼 수 있어요. 서울에는 별 볼 수 없죠. 저 시골에서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개들이 뭉쳐 다녀. 몇몇 애들이 한 4-5마리들이. 그런데 그거보다 사람 더하죠. 근데 이렇게 관계로 인해서 존재하던 인간 속성이 이 관계가 약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즉 일컬어 존재의 부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나타난 거예요. 존재의 부재가 일어난 거예요. 빈 공간에 빵 생긴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에 존재하고 싶은 욕망은 당연히 있게 됩니다. 원래 있어 왔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 뭐가 비니까 든 자리 모르지만 나간 자리에 안다고. 있었던 게 나가니까 너무 확연한 거죠. 그래서 뭔가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사회와 현대인들의 속성을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소유함이에요. 과거보다 소유가 월등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떠냐?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죠?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전에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소유함으로써 존재하는, 즉 소유물 속에 자신을 투영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나의 존재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댈 언덕으로 자신의 소유물과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관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소유물을 통해서 다른 타자와의 관계가 또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한 100년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소유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너와 관계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놀랍게도 현대사회는 나와 그것과 너, 그래서
너와 그것과 나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증명이 무엇을 통해 나는 이것을 가진 이런 사람이야. 그게 현대 그 참 광고 중에 진짜 이 극단 이런 광고는 안 나왔어야 되는데 현대차 광고 중에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얘기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라는 선전이 나온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와, 진짜 미친 선전인데 너는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현대차의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네, 현대차와는 그런 광고의 관계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물론 광고를 해주신다면 좋을 수도 있어.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서 나는 너와 연결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을 통해 너와 연결되는 사회가 됐죠. 자,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소유물을 통해서 더 드러나죠. 왜 그냥 자기 사진 찍으면 되는데 왜 뭐 캐링 백을 든다든가 LV 백을 든다든가 엘메스나 샤넬 백을 들고 왜 사진을 찍는 건데, 그리고 왜 차 앞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 건데 왜 그런데 왜 시계를 차고 사진을 찍고 왜요? 나는 지금 이런 소유물을 가진 이런 존재다라고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깊어짐이 얕아지고 깨지고 멀어지니까 나는 너희들과 관계하고 싶은데 익명성 속에 그 익명성이라는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얘가 인정하고 제가 인정하는 이런 어떤 썸띵의 물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소유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소유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 그리고 이 소유물에 자기의 존재를 투영시켜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상황, SNS는 그것을 더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존중받고 싶고 나는 존재하고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나 여기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난 너희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고 난 존중당하고 싶은데 그래 너희들이 못 갖는 바로 그것을 나는 가지고 있어. 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다죠 요즘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500만 원에 사서 일주일 쓰고 480만 원에 팔아.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죠. 네. 그때 하나금통가 그 애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명품 소비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이 관계성의 부재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소유물의 자기 존재를 투영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준다. 자, 그렇다면 이걸 투자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욕구는, 소비 욕구는 지속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 더 높게 드러낼 수 있는 소유물에 대한 욕구는 지속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은 그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그런 물건을 파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어떻다? 약간 더 높은 멀티플을 제공할 수도 있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로써 그동안에 왜 명품 주식들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더 가는지, 그리고 게다가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발전된 사회일수록 더한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에는 부존재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소유물들이. 즉 뭐냐면 나의 존재가 너무 빈약하다. 나의 존재, 나의 본질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것의 또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로서 온전하고 난 나로서 충분하고 난 나로서 만족해.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이 좋아. 이러면 어때요? 굳이 번쩍번쩍 빛나는 제품으로 그 사람한테 나를 드러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난 나로서 나니까. 그런데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난 모자란 것 같아 이러면 남들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각혈을 하면서도 그 물건을 사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라면만 먹고 끼니를 때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 이 물건을 사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소위 말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주방 가전이 점차 고급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막 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인테리어는 거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데 쓸 돈을 여기다 쓰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 판단에 주방 가전 굉장히 고급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색깔이 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철강 강판, 칼라 강판을 지금 철강 회사들이 가전 회사에서 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받아서 팔 거라고 그러잖아. 팔리니까. 왜냐하면 내 존재는 저기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허연 냉장고가 아니고 빨간색 냉장고, 파란색 냉장고에 내 존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재화를 파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꾸준히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거기에 휩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에 휩쓸리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존재로 계속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자기 역량들을 키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나로서 충분해. 난 나로서 만족해. 난 나로서 계속해서 더 키워나갈 거야. 뭐 이런 자기 만족을 채우려면 무언가 계속 인풋을 만드셔서 내 마음속의 허전함과 부족함들을 채워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야만 다른 존재에 기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투자자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남들이 이럴 거라는 걸 읽어냄과 동시에 남들 눈에 휩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존재로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또 중심을 딱 쥐고 있어야 휘둘리지 않으면서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중심이 약하면 여기저기에 막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로서 좋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한국장전에는 갓도기가 썰을 푸는 명품의 경제학과 명품의 투자학이라고 보는 게 낫겠다. 경제학까지는 아니지. 명품의 투자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너무 뇌피셜 가득한 거니까 그냥 한번 듣고 지나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7일 월요일 한국장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